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간에서 계승되고 전승되어 왔던 설화, 또 민요, 속담, 수술거기 등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의 의식뿌리를 캐내서 조사하시고 연구하신 그러한 문화인류학자이신 임석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임석재 선생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셨습니까? 임 선생님께서는 언제 뵈도 곧 웃으실 듯 하시면서도 웃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점잖게만 늘 계신데요. 금년에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83살입니다. 그러세요? 네. 예. 그러면 그동안 오래도록 우리의 그 민족의 뿌리를 패기 위해서 이것저것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다니시기도 하셨고 또 서울대학에서 후진 양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셨는데 요즘은 어떻게 지나시고 계십니까? 그저 밥 먹고 지구를 짊어지고 그냥 시간이 언제 가나 하고 그것만 걱정해 감사합니다. 네. 그 지구를 짊어지시니 힘께나 드시겠습니다. 근데 체질로 뭐 돌아가대요. 게다가 임 선생님 잘 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죠.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마 그런지도 모르죠. 그동안 한국 문화인류학회의 그 회장직도 역임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기관이고 무엇을 합니까?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그 인간이해 학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인간이해를 학문 가운데 이제 심리학도 요새 와서는 인간이해 학문으로 이렇게 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구태 그 양자를 구별한다면은 심리학 쪽은 막 개인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해. 아. 그런데 이제 그 인류학 중에서는 집단적인 인간이해. 네. 그런 게 민족 차이라든가 국민 차이를 어떻게 서로 이해 나갈까 네. 하는 데다가 주력을 쓰는 학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인류학이 크게 나눠서 이제 그 물질적인 것 또 이 인간의 그 체질적인 네. 그러한 분야가 있고 또 비물질적인 막 그러한 분야가 있어서 네. 오늘날에 와서는 이제 그 여러 분과가 생겼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고 사회인류학, 요새 와서는 심지어 교육인류학, 의학인류학 뭐 이렇게 자꾸만 뻗어져 나갑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가지고 있는 학회로서는 문화인류학인데 네. 이것은 주로 우리 인간의 쉽게 말하면 설화라든가 노래라든가 네.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다루는 분야를 문화인류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서학교 다니실 때는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그때 일본 사람 교육을 받았으니까 일본말 배우는데 열중히 했죠. 네. 예. 그 임 선생님께서도 그래도 사춘기라는 그 기가 막힌 고비를 넘기셨겠죠? 그런데 그렇대요. 요새같이 생리적으로 성숙해서 성에 눈을 띄었을 적에는 이성을 그리워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내가 자랄 적에는 내가 뭐 원하는 것도 아니지 네. 그 집안의 자손을 빨리 거시기겠다 막 이런 생각에서 빨리 결혼을 시켜요. 네. 내가 그래서 14살 먹어서 결혼을 했는데 14살이요? 예. 그런데 그건 늦은 셈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제 소위 섹스를 맞았는데
뭐 신부라고 한 것이 아마 더 멋진 표현이 되겠죠. 그때 신부께서는 17살이죠. 연상이시군요. 그때 당연하지요. 그 3.1운동 당시에 임 선생님께서 이 전 씨 댁의 따님을 이렇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또 어디서 그런 또 그 남의 그 속에다가 그냥 놈이 알까 봐서 아끼고 하는 얘기를 어디서 그렇게 들으네. 나오신 게 조금 흘려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게요. 내가 안국동에 하숙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윤보선 씨 댁이죠. 네. 그 건너편 이제 안동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그 하숙집에서 이제 그 화동학교를 이제 그 골목길로 이렇게 쭉 가죠. 네. 예,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은 도무지 안 나고 그때 것이 이제 눈에 선하고 날마다 댕겼으니까 환히 아는데 그 앞에 가면은 아주 아리따운 그 여학생을 만나요. 네. 그 나는 시골서 왔던 그 촌뜨기니까 서울 이쁜 아가씨. 더군다나 지금은 뭐 여학생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는 여학생이라고 하면은 아주 천사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집안에서도 학생들이 이제 같은 동창들이라도 우리 너희는 어느 학교 다닌다 하면은 굉장히 부럽지 않아요. 네. 그러한 그 처녀 못생겨더라도 부러울 텐데 더군다나 아리따운 여자를 만난데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분 내가 가만히 보니까 경기여고 지금 같으면 경기여고죠. 그분 내가 다니는 경기여고인데 지금은 경기여고가 뭐 정동에 있지만은 원래는 경운동에 있습니다. 네. 경운동에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그 뭐 요리집이 되고 뭐 호텔 같은 것도 되고 그랬대요. 네. 거기를 다녀요. 그런 게 그렇게 도줘서 마다치는데 나야 뭐 보는 것도 저 사람을 상할 것 같다 해서 감히 잘 보지도 못하고 지난 뒤에 뒷모습이나 슬쩍 보는 정도고 그랬죠. 그러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로만스입니까? 그래도 그 저 마음에 아까 임 선생님께서 간직하고 계신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리따운 여자를 처음 보니까. 근데 내가 만일 장가를 안 갔더라면 혹 용감스럽게 프로포즈 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그때 나는 1학년이고 그분에는 적어도 졸업반 같아 봬요. 그때 여학교는 3학년입니다. 네. 졸업반 같은 게 나이가 우겐지 말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지금 같으면 쫓아갈 것 같아요. 접자서 발길로 차더라도 아마 치마를 붙들었겠는데 그때는 차마 그런 용기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끝나셨군요. 그러다가 또 파고다 공원에서 그저 3월 1일 날 만세를 불렀죠. 네. 학생들 그때는 이제 그 만세를 부른 것이 학생 중심의 집합이었어요. 네. 그때 만세를 그동안 연달아 부르고 3창 정도가 아닙니다. 100창 정도 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고서 하면 거기 이제 리드격인 사람이 이제 나가자 하고 이제 나갔어요. 네. 그래 파고다 공원에서 나가서 종로 바닥을 보니 그 종로 거리가 그때는 전차도 다니고 그러던 게입니다. 버스는 하나도 없고. 네. 근데 그때 시골서 인산, 아마 젊은 사람들 인산이 뭐인지 모를 거예요. 인산이라는 건 임금님 장사 지내는 것을 인산이라고 그럽니다. 인산을 구경하러 오는 그 시골 사람이 남녀노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개 내 눈에 띄는 것은 그 임금님이 그때 붕어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붕어 하셨으니까 그걸 참 조문 겸 위로 겸 이제 인산이라는 건 이제 마지막 보는
큰 행사니까 막 그 볼 겸 막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 옷도 이제 하얀 옷에다가 또 어른들은 이제 흰 갓을 쓰고 네. 그러니까 종로 그 바닥이 내가 보기에는 파고다 공원까지는 봤지만 이제 동대문 쪽은 못 봤어요. 네. 아마 지금 이런 기회 나와서 얘기하랬던 그때 봐둘 것을 보니까 거기서부터 광화문까지 하얘요. 아하. 인간으로 빡 찼단 말이에요. 그 인해군요. 그걸 보고 인해라고 까요. 나는 고기 같은 때 봤어요. 인어예요, 인어. 인어, 예. 펭귄이죠. 네. 그게. 그 전차가 못 댕겨요. 네. 다른 때는 전차 댕기면 요새 자동차 댕기면 우리가 휙비키스 댕기 그러는데 그때는 뭐 전차가 못 가고 사람 때문에요. 네. 이제 그것을 뚫고서라면 휙뭐 다름질을 하면서 만세 부르면 그때 조선 독립 만세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동아일보에 있는 거기서 꺾어져서 대한문까지 그냥 휙 가니까 대한문 앞에는 또 이제 그 임금님 상을 맡아서 뭐다 엎드려서 빵바닥에 엎드려서 그렇죠. 이제 울고 그런 사람 사이를 뚫고서 그 대한문이 평소에는 문 닫혔지만 그냥 활짝 열고 막 들어가고 그랬죠. 네. 예,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 그때 예. 아니 그 얘가 자꾸만 딴 데로 가지는데 자꾸 딴 데로 나가시고 가십니다. 그 제일 궁금한 건 그런데 그 만세하면서 부르면서 가는데 내 옆구리에 그 여학생이 또 같이 만세 부르면서 따라오잖아요. 전 선생이. 예. 예. 전 전양. 선생이 이제 전양이지. 전양이지. 양인지 뭐인지 그난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최후입니다. 그 최후예요. 예. 그 다음은 말씀을 그래. 안 하시겠지요. 뭐. 아니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뭐 자기 본 마누라도 남의 여자에다가 눈여기거나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심정을 알아줘야지.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갔었죠. 근데 들어가신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1년 낙제를 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서 말입니다. 그게 예.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낙제까지 또 남들 못하는 낙제를 또 하십니까?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숨기고 싶은데 그 뭐 그런 걸 다 들춰내니까 형사 같아 사회가. 그 왜 그랬냐면은 만약 그 젊은이들도 그럴 거예요.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들어갈 적은 그래도 고등학교와는 별천지 세계가 내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들어와 보니 소위 교양 과목이라고 하는 거 중고등학교에서 다 배운 거 그 대학에서 그걸 되풀이하잖아요. 그렇죠. 거기 실망할 겁니다. 이건 뭐 내가 뭐 죽자고 좀 애써서 공부해서 들어온 것이 겨우 있다오냐.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공부 뭐 열심히 내가 할 거 뭐 있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친 거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출석만 하고 그저 선생님과 강의를 건성으로 듣고 복습도 않고 예습도 않고 그러는 게죠. 근데 막상 또 시험을 보면은 어디 그대로 돼요. 그래서 시험 보는 거 싫어하셨군요. 싫어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상식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어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상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 방면을 공부 않고 딴 것을 하니까 네. 뭐 학점이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죠. 네. 그러셨군요. 어. 근데 그 당시에 임 선생님 별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소문을 들으니 임트라는 별명을 가지셨다는데요. 뭐 청년들한테 다 야심쟁이 아닙니까? 네. 예? 그게 나 같은 것도 내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되겠다. 이런 야심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우리가 공부할 적 그 매력적인 존재가 뭐냐면 칸트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네. 예? 네. 칸트 같은 사람. 그 소위 철학자죠. 쇼팽하워라든가 무슨 그 데카르트라든가 라입치히라든가
이런 문트. 사람들이 이제 예? 문트. 그건 나중에 알았지. 알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 같이 되겠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대학에 올라가서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근대의 그 심리학을 그 과학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문트였어요. 예, 문트였어요. 네, 문트 심리학자. 예, 그리고 이제 그 교양 과목으로 사회학을 배웠는데 사회학 선생님이 또 그 불란서의 콘트란 사람이 또 사회학의 그 시조자다 이러대요. 네. 그런 게 참 위대하게 들으면 트가 붙어야겠다. 칸트, 문트, 콘트, 임트. 그런 게 나도 위대하게 되려면은 임트라고 하면 좋겠다. 막 이렇게 혼자 예. 이불 속에서 활개치대기 한 거지. 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이불 속에 활개치신 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 알고 또 알지도 못해. 또 임트가 되신 거 아닙니까 사실? 안 됐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언제쯤 임트가 되셨어요? 글쎄요, 그거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고 내가 공부를 착실히해서 세계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임트 될 수 있다 이런 작업이 나오면 아마 그때 임트가 될 거예요. 네. 근데 칸트 선생하고 임트 선생하고 무척 비슷하신 점이 많던데요. 어떻게 해요? 뭐 국내 여행은 국내에서밖에 못 하셨고 예. 또 중학교 선생 하시다가 43살에 대학 교수로 가시는 것도 칸트나 임트나 같으시고 또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글쎄요. 그런데 그 참 칸트만 또 못하니까 나는 한입니다. 그래도 뭐 임트 하셨으면 됐죠. 뭐. 아니 그 자칭 천자 허댔기 말이야. 나 혼자 잘났다 해봤다 저 남이 인정 안 해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꼭 칸트 같이 되시고 싶으셨던 가장 매력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깐에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면은 공부를 한다든가 네. 무슨 뭐 정치를 한다든가 무슨 또 사업을 한다든가 한다면은 네. 미래 사람이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눈 떠가지고 그 방면에 네. 더 발전시키게 하는 그런 시조가 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예. 그런 것이 없이 남이 한 것을 가서 되풀이 한다든가 흉내 낸다든가 한다는 것은 하나의 그 장난이지. 이럴 때 물리학 한다고 하면서 물리학을 진전시키지도 못하고 그냥 너무한 거 되풀이나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건 그 사람의 말이야 어린애들이 장난하고 노는 것 같은 유희에 지내지 못하지 네. 학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죠. 그런 것 아닐까요? 네. 그 후에 임트 선생께서는 심리학을 공부하셨는데요. 예. 심리학을 공부하셨던 동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내가 중학교 정도에서 수학 좀 괜찮게 했어요. 네. 예? 그게 수학으로서 할 수 있는 학문은 뭐냐 하면은 나 같아서는 공학을 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공학. 그런데 이제 마침 졸업할 무렵에 서울에 이제 대학이 생긴다고 그러죠. 한국으로서는 처음이죠, 대학이. 네. 거기 귀가 솔깃한데 거기 보니까는 소위 문과, 법과, 의과 이 셋만 했지 뭐 공과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까지 가서 혹은 미국까지 가서 공부할 힘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180도 전환을 해가지고 소설이나 시나마 이런 해서 문학 생활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 예과에도 네. 문학을 한다는 문과를 택했죠.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1외국어로 영어를 가르치는 교과서 가운데
그 심리주의적인 그 소설을 쓴 작품을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아, 네. 그 전에 그저 학교 다니면서 그저 뭐 이 책 저 책 줘서 생겨보는데 그때 이제 그 가장 거시기한 것은 이광수 씨의 무정이 이제 우리나라 소설로서는 가장 처음 나온 게 있는데 네. 그것 외에 이제 그 서양 소설을 많이 봤죠. 네. 이때는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든가 말이죠. 네. 또 평화와 전작이라든가 막 카라마조프 도스토옙스키의 뭐 그런 거 죄와 벌 네. 트르게네프의 뭐인가 연기인가 부자 뭐 등등 고르고르기의 뭐 무슨 각본 같은 것도 그런데 그 노사 소설을 이렇게 봐도 심지주의가 안 나와요. 아. 그런데 그 영국 사람이죠. 아마 조지 기싱인가 뭐인가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야말로 독특한 그 소설을 쓸 수 있는 네. 길이다. 네. 그래가지고 대학에 이제 심리학과를 택했죠. 네. 그때 이제 그 또 욕심이 뭐냐면은 심리학도 공부가 되고 심리 소설도 쓸 수 있다. 아. 자기 그냥 뭣도 모르고 자기 재능을 갖다가 너무나 과신한 게죠. 네. 그런 게 내가 한 가지 젊은이들한테 딱 말한 것은 너무 자기 재능을 제멋대로 제가 높게 평가해가지고 과신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젊은 자는 착실히 어떤 분야에 충실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이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아리따웠고 바람직스럽고 희망을 걸 수 있는 젊은이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네. 나라를 경계 삼아서 나를 따르다가는 나같이 되고 망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임 선생님께서 심리학을 쭉 공부하시다가 이렇게 우리 민속학, 민속의 전통 문화를 연구하신 것은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예, 나는 민속학을 공부한 건 아니에요. 민속적인 재료를 수집하고 있는 게지. 네. 학자까지는 못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는 그 심리학도 이제 그 과학이라 해서 실험을 하고 뭐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논제도 뭐 가지고 거 보면은 개인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네. 이때면 빨간 빛깔은 어떤 때 배인다든가 뭐 우리 뭐 피부에 어느 정도의 무게가 닿으면 그때서 무게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게 그 인류 전체적인 그런 게 생물학적인 인간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대요. 아, 네. 근데 나는 어째서 그런지 그것이 불만이에요. 아, 네. 심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해야겠는데 인간이란 건 아무리 죄가 잘났고 못났고 간에 역사와 문화를 벗어난 인간이란 게 있을 수 없지 않냐. 네. 그러니까 이 심리학에서 역사와 문화와 겹쳐서 할 수 있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이 올바른 또 완전한 제대로의 심리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 멋대로 가시겠죠. 네. 그래가지고 남이야 웃건 말건 난 나름대로의 하나 여기서 심리학의 새로운 국면을 한번 건설해보자. 이래가지고 제일 손수인 것이 내가 이제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문화를 알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재료를 모은 것이 그때도 제일 손수인 것이 설화죠. 요새 네. 말하면은 이제 뭐 신화다, 민담이다, 전설이다 하댔기. 네. 막 그런 것을 모으기 시작하니까 차차차차 범위가 넓어지대요. 미녀도 좀 알아야겠다, 연극도 알아야겠다, 수수께끼도 알아야겠다, 또 욕도 알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사람의 행동 양식 네. 이런 것도 알아야겠다.
예. 심지어 절하는 절을 몇 분 동안에 한 절이 끝나냐 인사하는 방법 예. 소위 예절이라고 흔히들 그렇죠. 그러지만은 예. 그런 것을 밝히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 그런 재료를 어디에 갔다. 근데 네. 그때 내가 초창기에는 뭐 그런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문화인류학이라고 그러대요. 네. 예. 그럼 처음에 이 직장을 가지신 것은 어디였습니까? 처음에는 그 학교 졸업하고 취직도 못하고 뻔뻔스럽게 이제 놀고 그런 게 불쌍한 모양이죠. 네. 그런 게 대학의 도서관에서 오라고 그러대요. 그런데 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임시예요. 임시 네. 촉택이라고 하는 것이기로서 월급도 아니고 하루에 1원 50전씩 네. 이렇게 월급을 받은 그러니까 한 달 내내 해야 45원이죠. 네. 45원이면 꼭 하숙비하고 남을 정도로 용돈도 없고 그런 정도죠. 네. 아주 힘드신 생활하셨군요. 교원 생활하시면서 선천에서 교원 예. 생활하셨나요? 그렇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반쯤 있었나 1년쯤 네. 있었나 하니까는 뜬금없이 또 이제 그 어떤 친구가 네. 선천으로 교원 안 가겠느냐. 그래서 두 말 없이 오케이 하겠죠. 예. 근데 그 교장이라고 하는 분네가 이제 장리욱 씨예요. 장리욱 씨는 이제 해방 후에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그렇죠. 분이고 흥사단이 안창호 씨의 수제자고 뭐 그런 유명한 분이죠. 네. 그리고 가서 취직을 했죠.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민속 자료를 수집하셨다면서요? 예. 이제 그것도 이제 내게 괴팍한 성미가 작용한 셈이죠. 네. 생각이 뭐인 거니 다른 친구들은 다 서울서 모다들 그냥 훌륭히 될 것이다. 나같이 이렇게 시골에 와서 이것을 여기서 파묻혀서 이제 참 뭐인가 뭐 아무 일도 못하고 이제 죽을 것 보게 서글프대요. 그러니까 서울 있는 것보단도 훨씬 훌륭한 업적을 남겨야 네,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객소리도 못하게 하야겠다. 네. 이래서 그 재료를 모은 거죠. 이 방면에서나 네. 하나 뭐인가 좀 업적을 남겨보겠다. 네. 결국은 1920년대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민속 그렇죠. 이제 자료를 그 전에 수집하신 이제 거죠. 20년대부터 모집했지만 내가 선천 간 지가 30년인가 하여튼가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32년 때인가 소위 그 일본 사람이 소위 중국을 침략하는 그 전쟁을 일으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참 거시기서 37, 8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전장 중이라도. 그 뒤부터는 이제 그 소위 이제 대동아 전쟁이라고는 그 확대시키고 독일과 영국과 이제 그런 싸움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전세가 확 하니까는 일본여 총독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 정책으로 바꾸고 학교도 공부 대신에 그냥 근로동원이라고 명색이 좋죠. 근로동원이라서 공부는 안 시키고 가서 이제 그 일이나 시키고. 근데 일본 중학교 학생들은 공장 같은 데다가 일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냥 김포비행장, 평택비행장 어디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참 고생을 하시면서도 역시 민속 자료를 수집하셨는데. 그렇죠. 틈틈이. 네. 얼마나 바쁘셨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뭐 못나니까 그렇게 했겠죠. 뭐. 그게 낙제도 하고 못난 것이 사한 것 같아요. 네. 장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어딜 가니까 아주 나무가 그냥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그래 동네 사람 보고 이 나무가 왜 이렇게 오래 사냐니까 그 나무는 나무도 쓸데 없고 목재도 쓸데 없고 불 땡감도 안 되고 못 쓰니까 그렇게 오래 산다.
난 그 철학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임트 철학이신가요? 철학까지는 안 가지만 하나 생활의 어느 면에서는 그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수집하신 자료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뭐 적으면은 그 일일이 세 놓겠는데 10,000원 오니까는 그 뭐 짐작도 못 갑니다. 설화의 원고가 5만 장쯤 된다고 그러시는데 맞습니까? 그건 또 어디서 또 그런 소리를 참 임 무서운 사람이다 이 사회자. 임 선생님 모셔오려고 아주 공부를 철저히 했습니다. 네, 나쁜 공부했구만. 다른데 임트 선생님 오신 설화의 원고가 5만 장. 옛날 동화는 책으로 5권 정도 맞습니까? 동화는 직접 쓰셨습니까? 아니면은 아니죠.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의 전승대회에 있는 네. 그 얘기 가운데 어린애들의 이제 그 취미 생활, 정서 생활을 이렇게 좋게 인도하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몇 개를 골랐어요. 네. 그것도 참 오래 살고 보니까는 그런 또 출판사가 나오대요.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욕심내서 말이죠. 네. 10권쯤 하라니까 또 그건 두고 잘 팔리면 하겠습니다. 했다면 나는 이제 그때 이런 기회가 언제 오랴 하고 네. 쓰려면은 한꺼번에 한 10권쯤 내려고 하는데 5권으로 끝냈어요. 네. 민요는 어떻게 수집을 하셨습니까? 민요도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민속 재료를 수집하고 돌아다니는 데서 이제 또 사람들은 이제 피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네.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뭐인가 자기도 한몫 보겠다고 나서서 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방에 따라서 그런 데도 있고 이제 해주고 그런 게 말하자면 뜻하지 않은 호의적인 협조자가 나오는 게죠. 그렇죠. 네. 예, 이제 그것을 이제 그 전에는 녹음기가 없을 적에는 네. 그냥 뭐 필기를 했지만은 체불 하셨나요? 최고 내가 음악가인가요? 아. 이제 말만 하는 게죠. 네. 가사만. 네. 근데 녹음기가 생긴 뒤부터면은 그럼 녹음을 했죠, 직접. 그 녹음기가- 그래서 예. 녹음해서 이제 모으고 보니까는 그거야말로 그 민요 연구라는 것은 이때까지는 가사만 채록하는 것이 된 걸로 이렇게 모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민요 연구라고 하는 것은 음악성과 가사화를 같이 해야 온전한 아하. 문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민요를 다 녹음을 하셨나요? 얼마나 그러게, 하셨습니까? 예? 얼마나? 글쎄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시간으로 한 140시간 정도의 테이프를 그런 것 가지고 같아요. 그저왜 1200 휘트와 리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양면하면 2시간인데 그것이 70-80개 되니까. 그렇군요. 예. 하.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게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네. 똑같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뭐 그 임 선생님께서 수집하신 민요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시는 게 어떤 민요입니까? 제일 마음이 아니라 막 이런 것도 알아두고 아하. 이거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 있지 않겠는가 막 그런 걸 몇 개 있죠. 네. 예. 그럼 그 가지신 140시간의 테이프 중에서 한 곡만 틀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해보시죠. 네. 예. 이런 곡인데요. 한번 예. 같이 들으시면서 예. 끝난 다음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선 예. 예. 음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이런 음입니다. 살포신 손포신 해강동에 손포신 시없이 줄라고 해다가 나띵 몹실년이 다 둘러갔네 둥당에 둥당들 둥당이당 둥당이당 덩기 둥당에 둥당당 둥당해지야 둥당해지야 덩기 둥당에 둥당당 상굴산 비둘기 상골산 비둘기 산천만 잡고 빼댕댕 돈다 둥기 둥당해 둥당들 둥당해당 둥당당 둥기 둥당해 둥당당 둥당해지야
지야 등등에 지야 등기 등등에 등등등 둥둥지 타장을 누가 내나 둥둥지 타장을 누가 내나 건방지 그네기 내가 나냈네 등기 둥등에 둥당등 둥등이 둥 둥등이 둥 등기 둥등에 둥등등 둥덩어지야 둥덩어지야 등기 둥덩에 둥덩덩 청철하나저 참뼈를 맞고 온 요네 가슴에 수심도 났네 등기 둥덩에 둥덩덩 둥덩에 둥 둥덩에 둥 등기 둥덩에 둥덩덩 둥덩어지야 둥덩어지야 등기 둥덩에 둥덩덩 나 둥덩기 타령인가요? 네. 저희 어디 지방의 민요입니까? 저게 저 우수영에서 채로 한 게입니다. 아, 예. 그러게 우수에는 잘 모르시겠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그 왜군을 거시기는 울돌목 거기인데 네. 요새 와서는 그 강강수월래로 유명한 거기입니다. 네. 예, 거기서 그 뭐 농군들한테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저것을 그 채록을 한 게요. 아. 그 여러 가지 했는데 저 둔당의 타령이라는 건 원래는 그 여자의 노래입니다. 아. 그런데 그 내가 여자로 사귀를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자 가수 저 제보자를 못 만나고 남자들을 네. 술하고 담배로 꼬셔가지고 한 게입니다. 네. 네, 그런데 저 노래가 진도, 목포, 무안, 한평 이렇게 그 아주 크게 이제 유행이라고 퍼져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 전라북도 익산까지 저 노래가 퍼져 있대요. 그러니까 네. 그 분포 구역이 굉장히 넓은 것 넓네요.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변의 노래라고는 할 수 없는데 저 노래를 들어보니까 여자들이 그 소음을 이렇게 뭉글게 보드랍게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그 활로 탕탕 쏘아서 그랬죠. 네. 하는 저기 이제 부르는 노래예요. 아, 소음을 탄다 그랬죠. 예, 소음을 탄다. 예. 소음을 타면서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저 속에는 이제 여자들의 이제 하소연도 있고 희망도 있고 우스개도 있고 이제 뭐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것이 변해가지고 이제 유흥가로 돼버렸어요. 이제 그 어디 가서 놀고 즐겁고 이제 한판 놀 적에 부르는 노래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가벼운 노동요지만 이제는 그 유흥가 즐겁고 거시기하는 노래로 네.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요새 와서는 근데 민요라는 건 대개가 악기 장단이 없는 게입니다.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악기적으로 이제 장단을 맞추는데 네. 물동에다가 물을 담고 바가지를 엎어놓고 또알이란 거 있습니다. 네. 그 머리에다 뭘 일자 그 받친 게 하나는 그것을 탕탕 두드리면서 그 부르는 걸 이제 장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할 때 그냥 손뼉 쳐가면서 하는 게고. 멜로디는 그 강강수월래 아주 비슷한데요? 그런 게 전라도 노래는 대개가 육자배기째라고 해서 판소리도 그런 계통 아닙니까? 네. 그런 계통의 노래죠. 아하. 진도의 진도아리랑도 얼른 보면 저거 같은 계통에 속하는 게죠. 진도아리, 그러나 조금 멜로디가 달죠. 조금.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저 노래를 흥겹게 얘기하는 건 뭐냐? 그 문구도 것이고 곡조도 굉장히 한 두어 번만 들으면 아마 자기도 그만큼 부를 수 있고 아하. 거기에 맞춰서 춤도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출 수 있고 네. 아마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참 수고하셨습니다. 저런 게 140시간치가 있다니 그 노력이 얼마신지 참 대단하시군요. 뭐 한꺼번에 한 거 아니고 그냥 틈틈이 한 게니까 노력 들은 것 같지도 않고 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참 근데 임 선생님 욕도 또 많이 배우셨다면서요? 배운 거 아니라 수집이죠. 저 또 배우신 줄 알고. 아니 수집하시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글쎄 뭐. 근데 욕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욕이. 우리나라 욕이요? 네. 우리나라 욕은 그
그 지역에 따라서 여기 또 분포가 종류도 탈태요. 네. 서울 이남 지방, 네. 그래서 서울, 경기 삼남 지방은 요 가지수가 많고 그것도 아주 기교적이고 말이죠. 네. 뭐 좋게 말하면 문학적이에요. 아, 여기요. 예. 예컨대 어떤 겁니다. 아, 그거 조금 저 나중에 저 윤리위원회 걸리려고 그거는 빼기로 하고. 맞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성적인 그 말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요것을 넣어서 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평안도나 황해도보다도 저쪽 저 함경도 쪽에 요걸 보면요, 요거를 뭐쌍 갔나 막 이러고 그냥 주먹질이고 박치기 하고 발길로 차고 그럽니다. 그럼 들이받는 거죠. 예. 아. 여기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하. 쌍깐 뭐 새끼 뭐 이런 그러니까 정도지. 행동으로 나가는군요. 예, 행동으로. 아. 근데 이 서울 이남에서는 행동은 느립니다. 그런 게 욕으로 쭉 해요. 네. 욕으로 해서 그 뭐 한 2, 30분에 끝난 거 아닙니다. 내가 한번 저 65년인가에 그 강릉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버스석에서 타니까는 울진을 지나서 경상도 사람이 올라타는데 아 둘이 싸우면 욕짓거리는데 부산까지 가대요. 부산까지요. 예. 완행열차인가요? 글쎄 그때 뭐 완행도 없고 급행도 없고 아마 급행이 가다 쉬고 그러니까 가다가 드시면 완행이죠. 완행이가. 근데 그렇게 참 우리의 그 동요, 속담, 수수께끼, 심지어는 참 저변에 깔린 욕까지도 이렇게 연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 임 선생님께서 보신 우리 한국민의 민족성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결론 뭐 아직 못 내리죠. 아직도? 도중이니까. 아직도요, 네. 예. 그 뭐- 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니까는 네. 이제 첫째에 내가 본 것은 그냥 소위 그 무속이라고 하는 네. 무속이라는 그 신앙 체계를 이렇게 분석하고 그 이해해 보니까는 인간 현실에 사는 인간 본위주의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내세도 없고 천세도 없고 행복 같은 것을 예수교 같은 것도 그 천당에 가서 뭐 어쩐다 불교도 뭐 극락에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그 만족스럽게 사는 것을 가장 최고의 행복으로 현세? 현세 인본주의. 그런 게 현세 현실적인 행복. 아, 그런데 이제 그것도 네. 내가 제일 중심이에요. 네. 자기 중심에. 나. 그런 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집안에서 이제 자숙구슬을 한다든가 뭐 한다고요. 하면은 그 집안 사람이 전부 복받게 하는 구단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개개인으로 소지를 올려서 개인의 또 복을 또 빌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아, 막 그런 것이 그 인본주의적인 아하. 개인 본위주의인 네. 이런 게고 그러고 이제 구설할 적에 비는 것이 뭐인 거니 어느 동네 무슨 아무개가 이 구설 허에서 당신한테 비니 네. 그걸 들어주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못난 놈이 아니다. 뚜렷한 존재다. 그리고 또 비는 것도 일단 내가 왜 이 구설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요새 돈 벌고 싶은 게 돈을 벌고 위해서 한다. 네. 자식이 병 났으니까 병 나서기 위해서 한다. 이것을 말해 준단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달라 그거거든요. 네. 그게 기독교 같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제쳐놓고 당신의 뜻이,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러한 기도식의 억구로 무속신앙의 억구를 만든다면은 네. 신이여 내 네. 뜻이 이러이러니 신은 내 뜻대로 이루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인간본이고 또 조금 더 좁히면은 개체본이 네. 참 여러 우리 민족이 걸어온 발자취에서 나온 문화적인 배경 또 그 심리적인 깊이를 보셨는데 그러시면은 임선생님 후학들에게 하실 말씀은 어떤 말씀이신가요? 내가 뭐 얼마나 잘났다고 후학한테 말을 해요. 혹 나 얘기를 듣고 이런 방면을 하고 싶으면은 막 어떤 방식으로 한다든가 어떤 네. 관점을 둔다든가 실패는 뭐 있으며 좀 얻은 건 뭐이냐 막 이런 걸 모른다면 네. 막 그런 걸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네. 무슨 내가 공자가 제자 보고 말하댔기 말이죠. 네. 이래라 저래라는 네. 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오신 젊은 분들 몇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정혜실 아나운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화인류학자 임석재 선생님 모시고 재미있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 대학에서 많은 학생 나와 계신데요. 직접 한번 말씀을 나눠보시겠습니까? 어느 분 하시겠어요? 네. 저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 우리나라에 가장 암울했던 그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학교를 다니셨는데요. 그 당시 제가 알기에 경성제대라든가 연희전문대학교 아니면은 보성전문대학교 그 학생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당시 그 일본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그 선생님께서 그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그 당시 공부를 했는지 그걸 좀 얘기 좀 해주셨으면. 말하자면 그 최고의 지식을 이런 데서 흡수하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그 공부를 공부대로 하겠다. 말하자면은 요새 내가 느낀 것은 뭐냐면은 요새는 학교가 아니라 학교 노름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것과 이렇게 비견해서 말하자면은 공부를 공부답게 하겠다. 막 그런 건 대학밖에 없지 않겠느냐. 막 그런 생각에서 한 겁니다. 네. 그런 게 공부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지. 네. 거달기로 한다든가 간판만 얻는다든가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렇군요. 예. 자, 이번에는 여학생들로부터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네. 천지개벽 신화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천지개벽 신화. 그 소위 설화라는 거요. 설화를 수집하고 보니까 구전적으로 설화 가운데 대개 어느 나라든지 우리가 그 설화를 분류하기를 신화, 전설, 민담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설, 민담은 많이 나오는데 신화가 도무지 안 나와요. 네. 이거 이상하다. 신화 없는 민족이 없을 텐데 해서 그냥 그것도 뭐 아무 것이도 없지 뭐 그 종교가 같으면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계시라고 할런지 모르죠. 그냥 머릿속에 우리나라의 그 무당 속에는 신화가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이 나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무당을 이제 그 노래 굿하는 양식을 채집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1961년인가 어쩐가 아마 2년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첫 번에 한 것이 이제 함경도 무가를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그 함경도 무가 가운데 신화가 그냥 수북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무속에 관심을 둬가지고 각 지방 것을 수집해 보니까 거기서 이제 천지개벽 신화가 나왔어요. 그러고 이제 그 제주도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천지개벽 신화 이렇게 내가 말하면 천지 창조 신화라고 잘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창조가 없습니다. 네. 개벽은 있어도 창조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초인간적인 위대 초연적인 존재가 이쯤 기독교 같으면은 구름이 있으라면 구름이 나오고 송아지 나오라면 송아지 나와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천지개벽은 함경도치나 제주도는 똑같이 처음에 한올 땅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네. 있었다가 거기에 금이 생겨가지고 이실이 생겨서
맑은 이슬은 자꾸만 위로 이렇게 올리게 만들고 검은 이슬은 자꾸만 무거우니까 땅으로 내려가고 해서 이렇게 했다. 네. 그리고 해도 누가 만들었단 말이 없고 그냥 제절로 나오고 그 해가 처음에는 둘이에요. 달도 둘이고 그리고 구름도 그냥 나오고 그런 게 인간하고 어떤 관계를 맺잖아요. 있던 것이 나타나서 인간과 관계 맺는다. 그런 게 그 서양처럼 누가 만들어서 인간과 관계시켰다가 아니라 네. 미리 다 돼 있어. 그것이 인간하고 관계될 적 그것이 나타나는 그런 겁니다. 그 밖에도 참 임선생님 오신 김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벌써 밤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건강하시고 또 이렇게 훌륭한 우리 민족의식의 뿌리를 캐기 위해서 애쓰신 것을 다시 한번 참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의 의식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 거기에 관련되는 설화며 민요, 속담, 수수고기 심지어는 요까지를 연구하시고 공부하신 문화인류학자이신 임석재 선생님을 모시고 말씀을 여쭤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